데카메론. 유양을 온 수도원장을 감명시킨 악명 높은 도둑 기노. 기노 디 타코라는 사나이가 있었는데 대담무쌍하게 약탈 행위를 해서 사방의 악명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에나에서 추방되자 산타 피오레 백작을 적으로 삼고 라디코피니를 부추겨 로마 교황청에 대해 반기를 들게 하고 시에나 인근 근처를 지나는 사람은 부하를 시켜 약탈을 하게 했습니다. 어느 해 보니파치오 8세가 로마에 있을 때 클리니의 수도원장이 교황청을 찾았는데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성직자 중 한 사람이란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에 머무는 동안에 위병을 얻었고 의사들로부터 시에나의 온천에 가면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교황의 허락을 얻은 그는 기노의 악명은 개의치 않고 야단스러운 행렬을 지어 떠났습니다. 기노는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듣자 그를 잡으려고 넓게 그물을 친 후 좁은 길에서 포위한 다음 가장 영리한 부하를 보내 기노의 전가리니 자기와 함께 기노의 성까지 함께 와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토록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수도원장은 발끈 화를 내고는 그런 짓은 못하겠으며 기노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호통을 쳤고 뿐만 아니라 갈 길이 바쁘니 길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용서치 않겠노라 하자 사자는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수도원장님, 원장님은 하느님의 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에게 오셨습니다. 이곳에서는 파문도 금령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노의 말을 따르시는 것이 상책인가 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주인은 완전히 기노의 부하들에 의해 둘러싸였는데 수도원장은 종자들도 몽땅 붙잡힌 것을 알고 몹시 화를 냈지만 하는 수 없이 사자를 따라 성으로 갔습니다. 짐과 일행도 그의 뒤를 따랐는데 그가 말에서 내리자 기노의 명령에 의해 신부 혼자 어두컴컴한 별관의 한 방으로 안내되었고 종자들은 신분에 따라 각각 안락한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말과 짐은 손 하나 대지 않고 안전한 장소로 옮겨졌는데 이런 일을 마치자 기노는 수도원장 앞에 나가 자기는 기노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원장님을 손님으로 맞은 기노가 원장님께 어디에 무슨 일로 가시는지 여쭈어 보라고 합니다. 수도원장은 현명한 분이라 거드름을 피우지 않고 어디에 무엇하러 가는가를 말했고 기노는 그 말을 듣고 물러갔는데 그는 온천에 갈 필요 없이 병을 고쳐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에 불을 많이 지펴 덮게 하라고 일러놓고 이튿날 아침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 토스트 2조각과 수도원장이 갖고 온 코르네이유산 100포도주를 큰 컵에 따라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도원장님, 기노는 젊었을 때 의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약만큼 위병에 효험이 있는 약은 없다고 합니다. 여기 가져온 것은 그 첫 번째 약입니다. 어서 이것을 드시고 쾌차하십시오. 수도원장은 배가 고파서 투덜거리며 빵 조각을 먹고 백포도주를 마셨고 거드름을 부리며 여러 가지를 묻고 또 푸념을 터뜨리면서 특별히 기노를 만나게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기노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일부는 흘려버리고 어느 대목은 정중하게 대답을 하고 물러나 이튿날 같은 양의 토스트와 백포도주를 갖고 올 때까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이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그가 갖다 놓은 약인 마른 완두를 수도원장이 먹어 치운 것을 알은 그는 기노의 전갈이라면서 위의 증세가 어떠냐고 물었는데 수도원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그의 손에서 풀려났으면 좋겠네. 그의 약이 내 병을 고쳐주었으니 이제 먹을 생각뿐이네. 이에 기노는 큰 잔치를 준비시켰고 성 안의 여러 사람과 수도원장의 종자들까지도 초대하기로 했는데 다음날 아침 기노는 그의 손을 잡고 잔치가 준비된 방에 가서 그의 종자들과 있도록 했습니다. 수도원장은 종자들을 만나자 안도의 숨을 쉬며 자기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들려주었는데 종자들은 그와는 반대로 기노로부터 놀랄 만큼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윽고 식사 시간이 되어 수도원장과 종자들은 잇따라 나오는 맛있는 요리와 값비싼 포도주를 대접받았고 이렇게 수도원장을 며칠간 머물러 있도록 했습니다. 며칠 후 기노는 그의 짐을 모두 홀에 내다 놓고 가운데 뜰에 그의 말도 모두 몰아다 놓고는 그의 앞에 나타나 건강 상태를 물은 다음 말을 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수도원장은 위도 좋아졌고 몸도 좋아져 남은 일은 기노에게서 벗어나는 일뿐이라고 대답했는데 기노는 말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로 데려가 자신이 기노임을 밝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앞에 보고 계신 저 기노는 귀족으로 태어났으나 집에서 쫓겨나 공공한 처지가 되고 많은 적을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의 몸을 지키고 귀족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도둑이 되고 교황청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 원장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병을 고쳐드렸고 다른 사람에게처럼 대접을 할 생각도 갖지 않았다고 하면서 모아놓은 짐과 뜰에 있는 말을 일부든 전부든 좋을 대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수도 원장은 이처럼 관대한 말이 도둑의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 하고 놀람과 동시에 크게 호감이 가서 지금까지 품고 있던 분노는 사라져 진심으로 기노를 친구로 생각하고 와락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 맹세하겠네. 자네와 같은 훌륭한 사람의 우정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네가 나에게 준 모욕보다도 더 심한 모욕이라도 견디겠노라고. 자네를 이러한 악으로 몰아넣은 운명이야말로 저주를 받아 마땅하네. 이렇게 말한 다음 자기의 짐 가운데서 꼭 필요한 일부만 취하고 말도 몇 필만을 가진 다음 나머지는 그대로 남겨두고 로마로 돌아갔는데 교황은 수도 원장이 도둑에게 붙들렸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그가 돌아오자 병 치료에 효과가 있었느냐고 물었고 수도 원장은 웃으면서 온천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훌륭한 의사를 만나 병을 고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를 자세히 말하자 교황은 소리 내어 웃었는데 수도 원장은 이야기를 하다 관대한 기노의 마음에 새삼 감동되어 그에게 은총을 내려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교황 폐하, 저의 간청이란 그는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얼마 안 되는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가장 빼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기노 디 탁구에게 자비를 청하고자 하는 것이옵니다. 그가 행한 악은 그 자신보다도 운명에게 큰 죄가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으로 지위에 적합하게 살아가도록 어떤 일을 내리시면 폐하께서도 곧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황은 이 말을 듣자 원래 아량이 풍부하고 훌륭한 인물을 좋아하는 분이라 그대가 말하는 것과 같은 인물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으며 그리고 그가 여기까지 오도록 해주겠노라 약속을 했습니다. 이래서 기노는 안전 통행증을 받고 교황청의 교황은 곧 그가 훌륭한 인물임을 인정해 화해하고 그를 기사에 임명함과 동시에 스페달레의 관리장으로 삼았고 기노는 수도 원장의 친구가 되고 하느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요양을 온 수도 원장을 감명시킨 악명 높은 도둑 기노였습니다.